1번, 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자, 모름지기 힘이라고 하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의 변화. 따르자면 빠르기나 방향, 요 중에서 변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 보기 1, 2, 3, 4, 5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자, 1번 볼링공이 굴러간다. 움직인다지 움직임이 변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럼 1번은 좀 아리까리하죠? 세모를 치는 겁니다, 일단. 2번, 축구공이 멈춘다. 빠르기가 바뀌었다, 그지? 펜을 박으면 찌그러진다. 못하네요. 찌그러진다. 모양이 바뀌었다. 활시를 놓으면 화살이 날아간다. 멈춰있던 화살이 날아갔으니까 빠르기도 바뀌고 화살은 이렇게 날아가니까 방향도 바뀌네. 자, 근데 5번 냄비 속에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었다. 이건 상태 변화죠. 그럼 5번이 제일 확실하게 아니지. 볼링공도 내가 굴렸으니까 굴러간 거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럴 때 까리까리하면 가장 확실하게 아닌 걸 모르면 돼요. 5번입니다. 자, 2번. 탄성력의 방향은 물체가 나타낸 변형의 반대,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의 반대쪽으로 생기잖아. 지금 고무줄을 양쪽 바깥쪽으로 내가 밀고 있는 거지. 그럼 탄성력은 어디로 작용해야 돼? 안으로 들어오는 쪽이겠죠. 맞지? 그럼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3번. 응? 왜? 이렇게 봐도 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 있죠. 그럼 각 손가락은 평형 상태 양쪽에서 힘의 크기가 같게 작용해야 멈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탄성력은 안으로라고 봐도 되겠지. 3번. 자, 3번 마찰력. 자, 마찰력은 뭐예요? 미끄러짐을 방해. 그 크기는 거칠기에 대한 값과 수직항력 혹은 얘가 뭐 무게에 대한 값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 가와 나는 뭐가 다른 거야? 접촉면이 다르지. 나와 다는 아니네. 질량이 다 같다 그랬으니까 무게는 같겠죠. 나와 다는 거칠기가 다른 거잖아. 그럼 1번은 맞죠. 접촉면이 거칠수록. 2번 접촉면의 넓이가 공식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질량이 클수록 무게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상관이 있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질량이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럼 3번은 알 수 없죠. 맞지? 4번. 가와 나를 비교하면 접촉면의 넓이와 마찰력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상관없다는 거. 5번. 가와 다를 비교하면 거친 정도와 마찰력. 5번은 가와 다를 비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를 비교해야 되지. 나머지 조건을 갖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번 답은 1번, 4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헷갈리게 만든 거지, 5번 보기가. 그죠? 자, 5번 중력. 어느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어야 되니까 답은 E죠. 5번. 다음 바닥에 6번. 무거운 순으로 나타내시오. 이건 뭐냐면
6번은 여러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3kg은 9.8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29.4N이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49N. 그리고 달에서 4kg은 곱하기 9.8을 한 뒤에 나누기 6을 해줘야 돼요. 어? 뭐가? 아니, 무거운 순서대로 쓰라 그랬잖아. 그럼 달에서의 무게를 재야 돼요. 질량은 같은데 달 자체가 당기는 힘이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크기를 재야 되는 거야. 6으로 나눠줘야 돼, 달은. 질량으로 나왔을 때는. 그러면 4 곱하기 9.8이면 39.2. 나누기 6이니까 6, 6이 36, 32, 6, 5, 30. 6.5? 6.53N. 네 번째는 그냥 6N이잖아.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이네요. 그러니까 뭐야? 무거운 순서대로. 응? 이게 왜 문제를 희한하게 문제 설명을 잘못해놨네. 6번은 여러분들 답 뭐라고 썼어요? 나다, 라가. 2번이 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 표현을 좀 애매한. 이렇게 해놓고 지구에서 무게를 비교한다라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무거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니까 내가 순간 헷갈린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49N이니까 5kg고 맞지? 질량 4kg고 얘는 그냥 4kg고 얘는 3kg고 6N이면 36N이 나오니까 9.8로 하면은 2kg쯤 나오네요. 2kg나 3. 몇 kg네. 맞지? 질량 큰 이거는 6번은 내가 문제를 잘못 냈네. 무거운 순서대로가 아니라 질량 순서대로 나타내시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죠? 6번은 2번 아니면은 나머지도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내가 문제 오류 낸 겁니다. 7번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 무슨 힘?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죠. 자, 1번 활, 탄성력입니다. 2번 굴러가는 공, 마찰력이죠. 3번 자석, 자기력이고 4번은 부력이죠. 물에 뜨는 힘. 오늘 설명해 준다 그랬죠, 아마? 5번은 중력이니까 3번, 5번입니다. 자, 좀 이따가. 자, 3번의 마찰력. 옳은 것은 마찰력이 작으면 못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들 얼음판 위에서 걸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 힘들겠죠? 마찰력의 크기는 거칠기랑 수직한 무게잖아. 그러면은 부피랑은 상관없죠. 3번이 마찰력 때문에 맞고 밀었는데 안 움직인 거는 마찰력이 아니라 합력이 0, 알짜임이 0인 거예요. 마찰력이 작용을 한 거지. 5번은 접촉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움직인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인데 이거 물어볼게. 사진하고 동영상이 있죠.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게 그지? 사진과 동영상 중에 움직이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사진이에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죠. 이건 맞잖아. 사진과 동영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답이 나와요. 사진에서 보여주는 건 뭔데요? 사진이 말하는 거는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게 뭔데?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각, 바로 그때 각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진이다. 그지?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영상은요? 동영상은?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거기에 보이는 각 물체가 어떻게 위치가 변하는지를 보여주잖아. 그게 영상이잖아요. 맞지? 그럼 요 개념을 잠깐만 들여다보자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델타 t라고 해서 나중의 시간에서 처음의 시간을 빼면 그게 시간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수업이 몇 시간짜리 수업이죠? 2시간짜리 수업이잖아, 한 주에. 왜 2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 시간이 언제야? 끝나는 시간이. 12시잖아. 맞죠? 처음 시간은 10시잖아. 빼니까 뭐가 나와? 2시간이 나오죠. 맞지? 그리고 그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 우리는 이 위치의 변화를 다른 말로 S, 이동거리라고 해요. 즉 무슨 소리다? 폭력, 운동, 빠르기를 설명하는 것은 결국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올림픽 종목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같은 시간을 누가 빨리 들어갔느냐로 빠르기를 비교하죠. 100m면 100m, 200m면 200m. 선생님 오늘 늦을 뻔한 이유가 선생님 집 앞에서 마라톤 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놈의 광안대교는 맨날 마라톤해요. 뭐 40km면 40km. 그걸 누가 빨리 들어갔느냐고. 보통 자동차에 나오는 빠르기 계기판은 뭐라고 돼 있어? 킬로미터 per hour라고 돼 있잖아. 그건 뭐예요? 1시간 동안 누가 더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뭐 직관적으로 누가 빠른지를 이해하는데 누가 더 쉽냐? 시간당 거리가 쉽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비례와 비교나 비례식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 때 기준값은 어디로 갔죠? 분모야 분자, 기준이 되는 값은 항상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속력이란 일정한 시간 동안에 거리를 뜻하는 거지. 왜? 거리에는 선생님이 왜 또 델타 붙였어? 델타라는 게 변화량이란 뜻이거든. 선생님이 오늘 출근해서 학원까지 오는데 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려면 출발할 때 내 차에 있는 킬로미터 수, 도착했을 때 킬로미터 수 빼면은 내가 움직인 거리가 될 거 아니야, 차 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델타분의 델타가 돼. 그런데 우리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이 공식의 의미. 수학 시간에 배우는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설마 1차 함수 안 배운 사람은 없지? 다 알죠? y는 ax에서 우리 a를 뭐라 그래요? 얘를 기울기라고 하고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구하는 법. 그치? x 증가분의 y 증가. 이거를 기호로 쓴 게 델타 x분의 델타 y란 말이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함수식은 x축, y축에 대해서 일정한 직선으로 나올 건데, 이때 요 기울기 값을 a,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잖아. 근데 봐봐. 이 꼬라지하고 요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게 생겼지. 맞지? 똑같이 보이잖아. 그 말은 뭐다? 이 식이야말로 가로축에 뭐? 시간. 세로축에 거리를 넣었을 때 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지? 이건 이해가 되죠? 실제로 봐봐. A가 빠르다, B가 빠르다? A가 빠르잖아. 확인해 볼까요? 같은 거리를 갈 때. 맞지? A는 요 시간에 도착했고 B는 이 시간에 도착하잖아. A가 먼저 도착하죠. 아니면 같은 시간 동안 B는 요만큼밖에 못 갔는데 A는 이만큼이나 갔잖아. A가 더 멀리 갔다. 그지? 이렇게 해서 A가 더 빠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붙여보자면, 우리 봐봐. 평균이라는 말 들어본 적 많잖아요. 그지? 학교 시험 칠 때 평균 점수 어떻게 내는지 아는 사람 손? 시험 쳐봐서 할 거 아니야? 네, 다 더해서 나누죠. 뭐로 나눠요? 그건 너희 반 평균이고. 네 점수 평균은. 너희 반 평균 점수는 뭐 과학 평균 점수를 말하려면 너희 반 아이들의 모든 과학 점수를 다 더해서 학생 머릿수만큼 나누면 되지. 네 평균 점수는 과목별로 네가 받은 총점을 다 더해서 그치, 과목 수만큼 나누면 되잖아. 그럼 평균의 뜻은 뭔데요? 각각의 개별 값의 변화가 있지만 같은 값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받았다고 할 때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되겠지. 그럼 평균 속력이란 건 무슨 뜻이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학원 올 때 빠르기가 처음부터 학원 도착할 때까지 일정했어요? 아니면 신호도 걸리고 빨랐다 느렸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변했어요? 계속 변하잖아. 그지? 하지만 내가 오는 동안 걸린 총 시간분에 내가 오는 데까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내가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맞지? 그런데 이 총이라는 말도 결국은 내가 잡은 그 시간 범위에서의 t, 내가 잡은 범위에서의 s잖아.
맞지? 얘네들이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봐봐. 얘가 A의 운동이고, 얘가 B의 운동이라고 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움직였죠. 맞지?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A와 B의 평균적인 운동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이 되겠지. 전체 평균은.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런 생각 한 번만 해보자. 이 시간 영역을 반으로 쪼개보자. 앞쪽 구간에서는 A가 빨랐어요? B가 빨랐어요? 평균적으로. 앞쪽 구간은 A가 빠르지. 왜? A는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갔죠. 그럼 앞 구간에서 A 평균 속력은 요 점에서 이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앞 구간의 A 빠르기잖아. 맞지? 앞 구간에서 B 빠르기는 이 시간 동안에 요만큼밖에 못 갔으니까 이 기울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쪽 구간에서는 A가 빨라져. 뒤쪽 구간에서는 B가 빠르지. 왜? 뒷구간에서 B는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여서 이 기울기로 움직인 거고. 맞지? A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만 움직였으니까 요 기울기가 되지. 따지고 보니까 이 뜻은 구간의 양 끝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매 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할 때는 숫자 보면 알 수 있나? 자, 이 운동에서 A만 좀 가져와 볼게요. A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했을까요? 느려지는 운동을 했을까요? 이 구간에서 A는 언제가 가장 빨랐을까요? 어떻게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순간이라는 단어 뜻을 생각하면 돼. 어떤 순간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간격의 시간이 순간이잖아. 맞죠?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것을 순간이라고 본다면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1초고 여기가 4초라고 치자. 1초인 순간의 빠르기를 재려면 0.99999999999초에서부터 시작해서 0.00000000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 맞지? 맞잖아. 그러면 0.999999999초는 어디에 있을까? 이 점 바로 왼쪽에 붙어 있겠죠. 1.00000000001초는 이 점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1초 부근의 평균 속력이 되지. 근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짧다라는 거예요. 그럼 점이 두 개로 보이겠냐? 하나로 보이겠냐? 1초 바로 직전과 1초 바로 직후는 확대 안 하면 사실 점 한 개죠. 0.9999999에서 1.0000001이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1초인 순간에 그린 무슨 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4초인 순간의 빠르기는
4초인 점에 그린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난다. 그럼 이 A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보자면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지. 맞지? 기울기가 감소하잖아.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여기 B 그래프. 접선 기울기를 그려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돼? 커지고 있잖아. 그럼 B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는 소리가 되죠. 한마디로 순간 속도는, 자, 평균 속도가 구간 양끝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하면 순간 속도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빠르기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빨리 정리. 조금 더 가볼까요? 한 걸음 더. 음. 아까는 속력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거리라는 개념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등속이라는 말은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직선이라는 말은 방향도 일정하다는 소리지.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속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빠르기 일정하다 그랬잖아. 빠르기가 일정화됐으니까 변하지 않고 속력은 일정하게 나오겠죠. 이때 이만큼이라는 델타 t를 주게 되면, 시간을 주게 되면 요 길이가 지금 우리 속력이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 넓이의 의미는 뭐가 될까라는 거야.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가 되잖아.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곱하기 배울 때 이거 기억해요?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의 차이. 같아요, 달라? 2 곱하기 3, 3 곱하기. 어떻게 다른데? 응?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어떻게 달라? 응? 응. 네,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곱하기라는 것의 의미는 그 횟수만큼 뭐 해라? 반복해서 더해라잖아. 봐봐. 우리 속력, V, 단위가 뭐죠? 속력의 단위는 과학에서는 미터 퍼 세컨드를 쓰거든요. 미터 퍼 세컨드라는 뜻은 1초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표현하잖아. 빠르기로서. 여기에 곱하기 시간, t를 곱합니다. 시간은 우리 단위가 초잖아요. 맞지? 이건 뭐 한다? t초만큼, t회만큼 반복 누적시켜라. 반복해서 계속 더하라는 소리잖아. 맞지? 이걸 통해서 나오는 식
거리는 단위가 미터가 남죠. 단위를 그대로 봐도 계산이 나오잖아. 얘는 뭐가 된다? 총 누적된 거리라는 뜻이지. 예를 들자면 봐봐. 4m/s를 3초간 곱하면 얼마나 움직인 거죠? 그치, 12m 움직인 거다. 맞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1초 동안에 4m 가는 운동을 몇 번 반복했다? 그 다음 1초에도 4m, 그 다음 1초에도 4m를 갔으니까 총 몇 미터 움직인 거다? 12m 간 거란 소리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계산식에서 우리는 요걸 생각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결국 거리는 시간과 정비례 관계죠. 맞지? 그러면 거리 시간이 정비례라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아까 우리가 배운 그래프가 나와버리네. 이게 뭐다? 속력 V잖아. 그럼 하나 더.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속력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속력이 계속 변한다고 하더라도, V와 T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다 그럴지라도, 얘를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사값은. 맞죠? 그럼 여기 오차난 건 어떻게 줄일 건데? 오차난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더 촘촘하게 자르면 더 꽉 맞게 채워지겠지. 결국은 뭐다? 그 밑넓이가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응? 방금 칠판과 이번 칠판 두 칠판의 설명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는 거리와 속력의 관계에서 거리 그래프에 뭐가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것을 봤고, 그지? 속력 그래프의 뭐는 밑넓이는 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그 외에 속력을 표현하는 개념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시간 기록계 테이프 문제가 있고, 다중 섬광 사진이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간 기록계는 요런 띠 테이프에 요렇게 점이 따다다다닥 찍혀 있는 걸 가지고 빠르기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같은 델타 t를 표현하는데 시간 기록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 기록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엇부터 봐줘야 되느냐? 1초에 60 타점이다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 쳐요. 그러면 요 점과 점 사이 간격이 60분의 1초가 되잖아. 맞지?
요럴 경우는 뭐가 된다? 6칸입니다. 점 6개 말고. 점과 점 사이 간격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이 0.1초라는 거를 고려해 두고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1초에 60타니까 6칸 하면은 0.1초 지난 거잖아. 맞지? 1초에 50타면은 5칸 세야 되고 1초에 30칸 하면 3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 계산하기가 편하겠다.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기록계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종이를 당겼다가 돼. 시간 기록계는 화살표 있는 쪽이 출발점입니다. 요거는 속력이 변할 때 필요한 거예요. 설명할 때. 대신에 다중섬광 사진은 뭐냐?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플래시가 팍팍 터지면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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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데 원래는 찰칵 찍으면 필름이 넘어가잖아. 맞지? 필름이 안 넘어가고 그 사진에 계속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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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수평면에 꽃동공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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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굴러갔다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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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여러 개가 굴러가는 것 같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맞지? 이때는 얘가 스타트점이에요. 화살표 반대쪽이. 그지? 시간 기록계는 이거란 말이야. 봐봐. 점은 제자리에서 찍고 있어. 종이가 내려온다 치면. 종이가 내려온다 치면 이렇게 당겨지잖아.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스타트점이지. 맞지? 근데 여기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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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은 이거는 여기가 스타트겠죠. 그럼 무슨 소리냐 봐봐. A 시간 기록계는 빨라진 운동이다, 느려진 운동이다. 그치? 여기가 출발점이니까 점점 간격이 줄었잖아. 다중성광 사진은 여기가 스타트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이동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됐어? 멀어졌죠. 그럼 얘는 똑같은 점처럼 보이지만 다중성광은 빨라진 운동이 되고 시간 기록계는 느려지는 운동이 되겠죠. 단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간 기록계는 잘 안 나옵니다. 이 학교에서 실험도 잘 안 해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거 마저 필기하고, 빨리 필기. 내가 참 여러분들한테 과학 선생님 치고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하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딱 하나 있었다.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우라 그랬다. 그지? 내가 그리고 물리 넘어서 뭐 외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나? 근데 외우라고 오늘 처음 말할 거예요. 내가 오늘 가속도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식 4개의 박스를 칠 겁니다. 그 공식 4개는 좀 외워주세요. 자, 가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게요. 가속도란 시간당 운동,
우리가 이제 중등이니까 대부분 직선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긴 하지만, 시간당 빠르기와 방향이 얼마나 바뀌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 자체를 공식으로 적으면 뭐가 된다? A라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된다. 그지? 앞에서 본 거랑 모양은 어떻다 일단? 똑같아 보이죠? 그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가 된다? 이번에는 무슨 그래프?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이 나오는 그래프에서 가속도라는 녀석은 기울기를 상징하는 값이 되죠. 맞지?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속력이 어떻게 되는 운동? 증가하는 운동. 가속도가 음수가 되면 무슨 운동? 속력이 줄어드는 운동, 느려지는 운동. 그럼 만약에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아까 우리가 봤던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 맞지? 이 가속도라는 녀석과 관련된 공식은 결국 우리 이 식을 푸는 데서부터 정립이 되는 거야. 자, 봐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결국 델타 V는 A 델타 T가 되죠. 즉, A 델타 T가 상징하는 게 뭐다? 속력의 변화죠. 맞지? 그럼 델타 V는 뭐다? V 빼기 V0. 나중 빼기 처음 값이 뭐가 된다? A 델타 T가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가 돼버리지. 요거 첫 번째 식입니다. 나중의 속도는 처음 속도에 가속도의 시간 곱한 속력의 변화값을 더한 거와 같다. 맞는 이야기다, 그죠? 그리고 이 식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1차 함수처럼 모양을 바꾸면 그래프 그리기가 편할 것 같죠? 맞지? 그래서 t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v는 a 델타 t 플러스 v0가 되는데 이 모양은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꼬라지지. 맞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세로축의 속력 v, 가로축의 시간 t. 그러면 자 봐봐. v0 0초일 때 속력이 y 절편이 되죠. v0. 가속도가 0보다 크다면 속력은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를 델타 t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될 거다? 나중 속도 v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에 요렇게 보조선 하나만 주면 이 길이가 뭐예요? v잖아. v는 요 길이 v0와 요 길이 v 빼기 v0니까 a 델타 t가 된다. 그지? 그러면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죠? 그래프 잘 그려진 거다. 그지? 근데 이 그래프 지금 봐봐. 세로축이 뭐예요? 속력이죠. 가로축이 시간이지.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무슨 의미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상징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적었잖아요. 속력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라고? 거리. 네, 이 사다리꼴 넓이가 거리인 거야. 그러면 거리 공식을 바로 쓸 수 있겠죠. 이동 거리는 자 밑에 사각형 뭐 곱하기 뭐? V0 곱하기 델타 T잖아. V0 델타 T 더하기 자 위의 삼각형 밑면이 뭐야? 델타 T죠. 높이는 A 델타 T지. 삼각형이니까 뭐 해야 돼? 반으로 나눠야 되지.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이 되죠. 요 공식이 두 번째 공식. 요 1번식 속력시간식과 2번식 거리시간식을 연립해서 T가 없는 세 번째 식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응? T가 없는 식을 뽑아내려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응? T가 없는 식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식에서 델타 T는 뭐가 되죠? A분의 V 빼기 V0로 만들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복잡하겠지. 그러면 T가 없어지긴 하는데 식 정리하기가 복잡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를 제안할게요. 이거 무슨 도형이야 지금?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V 플러스 V0 거기에 뭘 곱한다? 높이 델타 T 나누기 2가 거리잖아. 그러면 여기 델타 T에다가 얘 대입해도 되죠. 맞지? 그럼 뭐가 된다?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나오지. 이게 이동거리 S니까 분모 보기 싫어하잖아, 나. 여러분들 이거 철칙 지켜야 됩니다. 분모 놓고 분모 상태로 계산하다가 약분 실수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실수 나오는 게 거기였어. 그래서 나는 분모를 정말 싫어합니다. 다 넘길게요. 2AS는 뭐가 남았게? 네, 합차 공식이죠. 요거 지금 봐봐. 위에 남은 게 합차잖아. 요 식이 세 번째 식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요 식에서 델타 T분의 S 하면 뭐가 돼? 총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맞지? 그럼 뭐만 남지? 2분의 V 플러스 V0만 남잖아? 근데 얘가 뭐다? 평균 속도네? 맞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 속도는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요 V랑 V0 중간에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 말은 요 사각형 넓이가 그치 이동거리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총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걸 총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리 배웠죠? 속력 배웠죠? 가속도를 배웠잖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었죠.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였지. 그리고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는 거리가 되었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력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속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거리라던가 가속도를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지? 요거 필기하고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30m/s로 달리던 차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4초 후에 완전히 정지했는데 30m/s면 되게 빠른 겁니다. 저거 시속으로 바꾸면 시속 108km예요. 카메라에 안 찍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km까지 봐주잖아. 그때 저 앞에 사고 난 거 보고 끼익 해서 4초 만에 딱 멈춰졌어, 차가.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는 몇 미터게요? 제동거리는 몇 미터게를 풀어보세요. 푸는 방법이 한 4가지 되거든. 이 칠판에 있는 내용만으로 풀 수 있어요. 4가지가 넘어요. 답 나오는 방법이. 근데 그 4가지를 만드는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4가지 다 풀이를 보여줄 거니까. 요거 필기하고 요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봐봐. 항상 문제를 보잖아요, 우리가. 계산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문제에서 데이터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과학 단원 어디든지 어느 쪽 단원이든지 시험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색깔 칠하는 애들 있지. 막 밑줄 너무 진하게 칠하는 이거도 문제지만 시험지가 그대로 스캔 떠서 나눠줘도 될 만큼 깨끗해도 문제예요. 사실은 시험지는 적당히 지저분해져야 돼. 그럼 이 문제를 봐봐. 얘가 뭐죠? 처음 속력이지? 속력이 감소했습니다. A가 음수라는 소리고 4초 후 얘가 델타 T고 정지했습니다. 나중 속도는 0이고 궁금한 건 거리예요. 맞지? 가장 돌아가는 길부터 따져볼게요.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4분의 마이너스 30이 되죠. 0 빼기 3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5가 돼서 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델타 빼도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입하면 30 곱하기 4 빼기 2분의 1 2분의 15 4제곱이니까 날라가서 120 빼기 60 해서 60m 혹은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해서 2 마이너스 2분의 15S는 마이너스 30의 제곱이잖아. 맞지? 자, 이거 날라가면 마이너스 15S는 마이너스 900이니까 S는 60m. 이렇게 와도 되고. 아니면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30이라서 15m/s라서 거리는 평피니까 15 곱하기 4라서 60m. 맞지? 마무리? 어떻게 해도 마무리가 된다? VT 그래프를 그려놓고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서 멈췄어요. 출발 속력이 얼마? 30. 멈춘 시간 몇 초? 4초. 이 넓이가 60m. 그럼 이 그래프에 표현한다면 평균 속도 15. 요 사각형도 몇 미터? 60m. 오케이? 이렇게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가장 짧고 직관적으로 잘 보이니까 선생님은 그래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것도 있죠. 나 공식 외우는 거 졸라 싫어하거든. 내가 싫어하니까 너희들한테 안 시키는 거야. 외우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복습은 좀 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과제는 오늘 그래서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 변화 하고 힘의 작용과 운동 상태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운동 있죠. 64쪽까지 최대한 한번 풀어와 주세요. 알겠죠?